여배우 3종 시술이다. 살짝씩 당겨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5분 내로 끝나는 그런 시술이에요. 이걸 뛰어넘는 시술이 있을 수 있을까? 피부가 되게 많이 붉어졌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진짜 라인이 또렷해져요. 요거 비추천입니다. 여기저기 다 추천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언니분들, 리몬입니다. 오랜만에 시술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피부과를 정말 못 갔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연말에 부랴부랴 받았던 시술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배우가 만든 시술이다 해서 직접 그 피부과에 가가지고 시술까지 받고 와봤어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유명한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알고 받으면 무작정 추천만 받고 돈만 날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추천한 시술, 그리고 정말 비추하는 거, 그리고 내 피부 타입이나 지금 내 고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내가 피부가 얇다, 피부에 힘이 없어졌다,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지면서 V라인이 아니라 살짝 울퉁불퉁해 보이는 라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기 좋은 시술인데, 써마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작년 말에 받았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시술이 있을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이걸 받고 나서부터 다른 고주파 관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을 했어요. 이렇게 막 너무 추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제 피부는 얇아요. 관리를 이제 안 해주면 나이도 있기 때문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툭 떨어져요. 탄력도 떨어지고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고주파 관리를 받고 났었을 때 바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거는 받자마자 피부가 좀 부어서 그런지 효과가 벌써부터 있나?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는 살찐 사람처럼 부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 약간 여기에 살찐 느낌처럼 포동포동한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한 2, 3주 됐을 때 이마 쪽에 잔주름이 쫙 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맨들맨들하게.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의 느낌이랑 피부 속에서 뭔가 펴진 듯한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와, 써마지 쉽게 말하면 레깅스가 힘이 빠지면 너덜너덜해지고 되게 형태가 무너지잖아요. 이 레깅스를 쫀쫀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해요. 내 피부 겉에 있는 잔주름이나 힘이 없는 부위에 단단한 힘을 주면서 피부 속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면서 피부 겉에 다림질을 하듯이 피부 겉에 잔주름이 쫙 펴지면서 결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면서 좀 더 힘 있는 피부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비싸죠. 굳이 내가 이 돈을 주고 해야 되나? 그냥 가성비 시술을 받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안 해보면 다른 거랑 더 비교하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마음먹고 그냥 해봤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근데 단점은요, 진짜 아파요. 와, 이거는 효과만큼 최고봉이구나. 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써마지 수면 마취를 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피부 마취제만 하고 한 거죠. 그 고통이 이건 할 만한 게 못 된다.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심지어 저는 그동안 300샷만 했었어요. 요 이마 아래쪽에만. 근데 써마지는 한 팁당 600샷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00샷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증이 배로 가기 때문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면 이 피부를 지지면서 이 뜨거운 그 곤욕스러운 느낌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근데 통증을 되게 잘 참는 편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면 마취나 다른 통증을 줄여주는 거를 도움을 받아야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술이다. 저는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써마지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살짝 잊혀진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추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피부 결이 부드럽고 약간 팽팽해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야들야들한 느낌이 사라진 느낌이라서 피부 얇으신 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시술이고요. 2주차부터 피부의 쫀쫀함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이 한 5개월 차 돼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른 가성비 시술은 한 6개월 차쯤 됐을 때 살짝 피크를 탁 쳤다가 급 식어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서서히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술이거든요. 가격이 비싼 거, 그리고 통증이 아픈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20대나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고주파의 가성비 시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30대 후반이거나 그 이상이 나이대이신 분들은 그냥 써마지를 맞는 게 가장 깔끔하다. 네, 여러분, 그 다음은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여배우 3종 시술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패키지로 받았던 게 있는데, 심지어 이게 요즘 너무너무 유명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도 추천을 받아봤던 시술들이 아마 이 3종에 하나는 껴있을 거예요. 그 3종 중에 하나가 뭐냐
뭐였냐? 바로 티타늄이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비추천입니다. 여기저기 다 추천하던데요? 이게 정말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비추천하는 경우가 제가 명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경험입니다. 티타늄은요, 여러 파장이 나와요. 여러 층으로 피부의 겉에서부터 피부 중간까지 막 층의 파장들이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피부를 다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부의 주름이나 피부 라인이 정리되면서 피부 납빛까지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술이 별로 안 아파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참을만 하고 뜨뜻한 느낌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불편한데요. 이런 말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아파서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리 미질도 옷감을 잘 펴놔도 이게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옷감이 구겨지잖아요. 근데 이 티타늄도 유지력이 짧아서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시술, 근본적인 시술이 아닌 거죠. 근데 돈이 얼만데 심지어 이거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회 정도는 받아야 써마지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제 주변에 티타늄을 받고 나서 써마지만큼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유지력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뿐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는 기준은 피부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데에 저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기기의 힘을 빌려서 한 거지 내 피부가 자생적으로 막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고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은 제가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돈 낭비하고 싶지 않다. 즉각적인 효과를 한 3주 정도만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굳이 그리고 뭐 3회 정도 했을 때에도 효과가 더 오래 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가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전 추천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 추천드리는 피부는 결혼식이 당장 일주일 전 아니면 하루 이틀 뒤야 라고 했었을 때도 시술받기 부담스럽지 않은 시술이기도 하고 중요한 날 때문에 빠르게 이미지 변신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좋고 그래서 이게 여배우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배우들은 당장 내일 촬영해야 되는데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라면 추천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이 3종 세트 중에서 하나가 온다. 이것도 추천 많이 받으셨죠? 전자레인지처럼 데워가지고 불필요한 살을 정리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중턱이나 울퉁불퉁하게 보기 싫은 군살들을 정리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티타늄하고 온다랑 하면은 얼굴 라인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통증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하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시술이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받으셔도 무리는 없다. 하지만 유지 기간이 짧은 거를 감안해서 받으셔야 되는 시술이다. 근데 이것도 효과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서서히 가면 갈수록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 피부가 얇아요. 저희 남편도 피부가 얇아요. 저보다 저희 남편이 시술했을 때 볼페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숙련된 의사분들이 아니면 볼페임이 쉽게 올 수 있다. 뭔가 좀 빈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지방 때문에 스트레스야 너무 싫어 이런 분들만 온다를 받으시는 게 좋고 팔뚝살이나 이렇게 다리살 보기 싫은 데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할 때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는 피부가 얇고 땅콩형의 얼굴형 가지고 있다거나 또 혹은 살이 별로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온다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여배우 3종 세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 바로 리니어지였어요. 리니어지도 얼굴선 라인을 정돈해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옷감에다가 실을 꿰n 그 바늘을 쭉 넣어서 쭉 잡아당기면 옷감이 쫙 접히면서 쫄아들잖아요. 이 리니어지도 피부 속에 초음파 점을 따다다다닥 이렇게 찍어서 라인을 따라서 살짝씩 당겨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받고 났을 때 뭔가 모르게 리프팅이 된 느낌이 확실하게 나요. 어쨌든 요 3종 세트로 딱 받으면 이마 아래쪽으로 티타늄, 볼이랑 요 이중턱 쪽으로 온다가 들어갔고 그 턱선 라인 위주로 리니어지 이렇게 해서 여배우 3종 세트거든요. 하고 나면은 진짜 라인이 또렷해져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나마 이 셋 중에서 가장 받을 만한 거는 리니어지 하나였어요. 타이트닝을 하면서 V라인처럼 보여줄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하면은 울세라, 슈링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증이 있어서 통증 없이 얼굴 라인을 관리하고 싶어 할 때는 저는 슈링크보다는 이 리니어지가 통증이 훨씬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추천을 해요. 볼까지 하는 것보다는 얼굴 라인만 정돈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리니어지를 추천하고 티타늄은 너무너무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직업이다 혹은 당장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시술이긴 하지만 기기에 의해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시술보다는 근본적으로 피부가 자생력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이런
그런 시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 다음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배우 패키지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제가 3회인가 4회 정도를 통으로 결제를 했다가 그냥 1회만 받자마자 나머지 취소하고 돌아왔던 그런 시술이거든요. 바로 보톡스 리프팅이라는 시술입니다. 이거는 스킨 보톡스를 피 라인이나 얼굴 선 라인을 근육들을 살짝씩 수축을 시키면서 비대칭을 좀 맞춰주고 얼굴 라인이 조금 더 정갈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리프팅 보톡스라는 것도 울퉁불퉁한 근육을 잡으면서 얼굴 라인을 좀 더 비대칭도 잡고 단정하게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긴 한데, 사람마다 비대칭이 있지만 엄청나게 그 비대칭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피부를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시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시술은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눈밑 꺼짐입니다. 제가 저번에 컨텐츠에서도 눈밑 꺼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점점 눈이 푹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수술은 하기 싫고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울트라코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눈밑이 꺼졌을 때 필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주베룩 볼륨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 시술을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저는 볼륨을 넣는 시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추천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필러 같은 거 요거는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주베룩도 스킨은 괜찮은데 볼륨을 넣는 거는 그닥. 왜냐면 주베룩 볼륨을 해서 완전 만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주베룩 자체가 부작용이 결절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눈가에서 잘못 뭉쳐버리면 오돌톨톨하게 피부결이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울트라코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작은 입자에 콜라겐 생성 유도를 도와주는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눈가에 꺼져 있는 콜라겐들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라면 인위적인 느낌 없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봤죠. 여기가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사로 이제 울트라코를 삽입을 해주는 그런 시술인데, 주사 맞을 때만 살짝 따끔? 그리고 한 5분 내로 끝나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한 3회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1회를 받고 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회차만 해봤는데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약간 단점이라면 눈가가 부어서 애교살이 사라져요. 4, 5일 정도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지방자배치 수술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이게 점차 가라앉으면서 살짝 꺼진 부위가 올라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 눈밑이 약간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시술을 하기 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한 2, 3회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더 만족할 것 같다. 하지만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해볼 만한 시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회까지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시술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정도의 시술이라서 그걸 감안하고 받아보셔야지, 완벽하게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원하신다면 그냥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낫다. 눈밑 꺼짐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눈밑 꺼짐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받았을 때 만족하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 다음은요, 가장 최근에 받은 거고요. 이거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포텐자와 주베룩 스킨입니다. 그러니까 주베룩 볼륨이 아니에요. 제가 촬영 겸 해서 이제 강릉에 갔다가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얼굴에 피부염이 싹 일어난 거예요. 보통 피부염이 있을 때 홈케어로 저는 케어를 하는 편인데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완전 울긋불긋하게 빨간 게 막 올라오면서 열감까지 쫙 올라오면서, 이거는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던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그 피부과에서 저한테 이 주베룩을 포텐자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피부 자체가 되게 자극인데 그거를 하는 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도, 또 하나는 얘 피부가 빠르게 재생 속도를 올리려면 내 피부 속에 재생 성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원장님 믿고 바로 이제 시술을 해봤죠. 근데 정말 빠르게 나왔어요, 그 피부염이. 그 시술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일단 주베룩이라는 거 자체가 콜라겐 재생 인자들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사로 해주시는 분이 있고, 이제 제가 갔던 데에서는 포텐자로 해주시더라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 주베룩 액체를 쫙 그렇게 발라주고 그 위에 이렇게 포텐자로 시술을 하는 건데, 이 포텐자가 우리가 MTS라고 불리는 미세 바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밑의 바늘 끝에 고주파가 나와요. 그래서 피부 속에 고주파가 전달이 되면서 피부의 재생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니들로 피부에 상처를 주면서 피부 속에 고주파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생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포텐자란 시술만 받았었을 때에는 사실 모공 있으신 분들 도움 되실 거예요. 피부에 니들로 상처를 주면서 재생되는 과정에서 이 모공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같이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났을 때 피부가 되게 많이 붉어졌어요. 근데 엠보나 이런 건 생기지가 않았고 다운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시술들은 다 울트라코를 제외하고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시술들이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크림 바르고 그 다음날에도 막 모델링 팩 하고 기기르도 관리하고 다음날에도 하고 하니까 확실히 빠르게 피부가 회복을 하더라고요. 한 3, 4일까지는 피부 속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낯빛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피부가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츰 한 5일차부터 괜찮아지면서 6일차가 되니까 피부염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광주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에 부족해져 있는 이 콜라겐의 재생인자들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받고 나서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예민해졌을 때 재생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런 시술을 받아봐도 괜찮겠다. 특히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면은 빠르게 이 재생 속도를 부스팅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만족했던 시술이에요. 그래서 약간 미용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한 경우 뭘 해도 피부가 좀 안 좋아져요 했을 때는 너무 화장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부과에 가서 이 정도의 관리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피부과를 갈 때 현실적인 꿀팁이 될 수 있는 거 2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피부과를 갈 때는요, 피부가 건강해진 상태에서 가세요. 누가 이거 추천했대, 누가 이거 리프팅에 좋대, 이거 하면 피부가 쫀쫀해진대, 리프팅이 된대, 이런 추천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부과에서 돈 날리지 않고 정말 이 돈 쓰길 잘했다, 큰 돈 쓰길 잘했다 라고 하는 걸 느끼시려면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 가야 효과가 정말 더 잘 나요. 어떤 피부는 콜라겐이 많아서 시술을 받았을 때 그걸 배로 느끼게 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피부는 피부에 원래 자생력도 없고 콜라겐 자체가 없어서 시술을 받고 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진짜 효과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는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피부는 좋을 때 가시는 게 좋아요. 미용 목적이라면. 저도 이제 작년에 피부과를 딱 한 번만 갔을 정도로 이 홈케어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홈케어를 정말 잘 해줘야 된다.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은요, 제가 피부과 추천은 못 해드려요. 이게 의료법에 걸려서. 그리고 피부과 추천을 받고 가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피부과 추천을 받아서 갔던 경우들을 쭉 되짚어보면 저한테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피부과에 정말 실리프팅이나 고난이도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야 라고 할 때는 강남이나 압구정에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의 레이저나 피부과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거야 라는 기준으로 피부과를 선택할 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우면 그 원장님들도 어쨌든 동네에 단골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마치 나의 주치의처럼 체크해주고 그거에 맞는 시술을 추천해준다든지 내 피부를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내 동네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메인 피부과를 찾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팁인데, 우리가 성형외과도 어딘 눈자라고 코자라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주사 시술, 주베룩을 잘하는 곳, 어디는 실리프팅을 잘하는 곳, 어디는 무슨 레이저를 잘해, 어디는 여드름을 잘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주베룩을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피부과에 전화를 해보시든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꼭 물어봐야 될 게, 여기 병원에서는 뭐를 제일 잘해요? 원장님이 주로 무슨 시술을 많이 하세요? 이걸 꼭 물어보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저 장비를 잘해 하면은 그분 레이저를 잘하시는 거고, 혹은 주베룩을 잘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시술이 명확하다면 그 병원에서 어떤 게 그 원장님의 특기인지를 한번 물어봐 보는 것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꿀팁이다. 누군가가 추천해준 피부과보다 훨씬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어렵다, 혹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실 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는 한에서는 꼭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에 예뻐지는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